최종 의견 20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님, 김선욱 변호사님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와 깔끔해요. 처음으로 안 떠네. 그러니까 이제 안 떠네. 목소리 떨림이 없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만만해졌나?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하여튼 님자를 통일해 주세요. 다 붙이거나 다 안 아, 저 붙이거나. 어떻게 했어요? 김선재 아나운서만 님 안 붙였어요. 아, 제가 후배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그쵸. 좀 네. 괜찮아요 안 붙여도. 왜 그런 거에 집착하고 그러세요? 방송은 공정. 이거는 님 안 붙여도 돼요. 정현석 변호사. 이렇게 네. 왜냐면 날 좀 편하게 하라는 얘기였어. 아, 너한테 님 붙여달라는 얘기가. 그렇구나.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우리 정변님 잘 못 지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왜 그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서 아 건강 검진 하셨구나. 아니죠. 이 말이어서. 저기요 검진 개그. 키가 더 작아졌어요? 키가 키가 더 작았나요? 여보세요. 키가 줄었어. 키가 줄었나요? 검진 개그, 가족 개그 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 해도 되지 삼가 않아요? 주세요. 그럼 진지하게 한번 해봐요. 네? 개그 말고 진지하게. 아 그럼 결과를 되는구나. 알려주세요. 아니 혈액 제가 검- 이게 여러 사람이 꽤 듣던데 방송에서 저의 사적인 영역을 이렇게 목도 쉬잖아요. 지금 목이 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아, 뭐 하나가 낮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설마 변호사님께 내가 생각하는 들었어요. 그거? 잠깐만. 지금 여기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인턴 PD도 알고 있고 선재밖에 없거든. 어. 너가 뭘 생각했는지가 저는 궁금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맞춰보세요. 궁금하다. 뭐 뭔데요? 뭐 너 왜 말 못하니? 저는 말 못해요. 영어야 뭐야 한글이야? 저 한글로도 영어로도 몰라. 아, 뭔데? 아, 제가 대신 몰라. 뭐 네,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아. 낮게 나왔다고. 야, 네가 의사야? 야, 김혜민 기자 무슨 주치입니까? 정현성님 주치입니까? 낮게 나오셨습니다. 뭐 예. 위험하대요? 어떻대요? 위험한 어느 거 정도예요? 높은 위험해. 게 위험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쵸? 치사량이 어느 안전한 정도다.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안전해. 아니 근데 여성 나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안전합니다. 그냥 나이에 따라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 안정감을 아닌가? 아, 나이에 위험의 구분이 비해서 아니야. 나이를 고려해도 낫대요. 왜 그렇게 얼마- 됐어요? 어, 그래요? 얼마나 어쩌다 낮대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 진단 뭐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걸 한 건 아니고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호르몬이 낮은 거니까 정확히 낮은 거고요. 아씨 내가 정말 굴욕적이다. 근데 되게 슬프다. 제가 별로 앞에서 뭐. 저만 몰라서 제가 막 뭐 둘째 소식 막 이런 거 물었는데 오늘 나 비슷한 중대 거라면서 김혜민 기자가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너무 슬프네요. 근데 이게 저의 항변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는 게 괜찮아요. 비방이에요. 아, 뭔데? 그래서 못 하겠어요. 아 근데 그래요? 가능한 너무 하지 맙시다. 어차피 뭐, 그냥 남성 호르몬 예. 낮아요. 여드름 넘어가세요. 안 나고 좋죠 뭐. 그러니까. 탈모 안 되고 맞아요. 살면 안 되고. 그러네. 아니, 제가 요즘 얼마나 약간 좋아해요. 그런 어떤 물론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네. 아니 뭐 아내드가 야 이거 하지 마 뽀얀 거 그래서 하라 아니지. 사연 보낼까요? 아니에요. 뭐 그래. 아니니까 야 왜 다들 말을 잊지 못하냐 말인못. 이거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괜히 방송 안 듣는 사람도 댓글에 정 변호사 호르몬 낮다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달겠죠 사람들이. 근데 뭐 더달 것 다 같아요. 고소할 거예요. 네. 상관없죠 뭐. 아니 근데요 제가 호르몬만 낮은 걸로 나왔어요. 아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거를 했는데 예. 너무 높은 걸로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높고. 네 그냥 콜레스테롤로 할게요. 어.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갭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 어. 갭 아니 그러니까 증상이 이게 뭐냐고. 나 이거 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저기 오늘 집탐이 뭐죠? 오늘 맞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관계 좀 뭐 있어요. 약간- 아니 야너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아우 더럽다 말하기가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절히 편집할 테니까 우선 말을 해주세요. 그럼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마리수 삐. 그것도 조사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게 네 되게 알겠습니다. 네네. 높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호르몬만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겠습니다. 내가 왜 얘기하지? 근데 그러면 그게 높아도 이렇게 비유할게요 마지막으로.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아니지 이거. 너 왜 남의 저기냐? 제가 비유를 안 편집되게 할 수 있어요. 네 해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많지만 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것도 거지.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어서 안 돼. 저는 맞아, 맞아. 술에 대한 저의 그거랑 비슷한데요. 제가 네. 술을 안 좋아해요. 근데 술이 세요. 어. 술 먹으면 거의 안 취해요. 음. 근데 술을 근데 그 말 못하겠구나. 네 앞에서 취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비유인 거죠. 근데 이거 내보낼 수 있어요 방송에나 이거? 왜 너무 문제가 부러운데? 되는 건 괜찮을 것 아무것도 같아요. 없는데? 너희는 거의 괜찮지. 뭐- 내가 이상해지잖아. 뭐 이 정도면 공중파에도만 나오는데.
모욕죄에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뭐. 너무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잠 못 자고 그쵸. 좀 교훈적으로 끝내게 밥 제대로 안 먹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낮은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제 나이 때면은 4.5 정도 돼야 된대요. 내가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네. 3.5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정상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정상 범위가 2에서 7인가? 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여기 표 있는데 볼래요? 아, 괜찮습니다. 잠 좀 네. 주무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요건 좀 일시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화이팅. 여러분 제 호르몬 네. 많이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네, 그럼 다음 청취자 사연은 네. 뭐 테스토스테론인가요? 네. 된남. 네. 저희 김선욱 변호사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해주세요. 예.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네요. 샤방가이님이 다루셨습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은 아마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 결과겠죠. 저번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공고 관련 수사단에서 세 번째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성범죄 혐의를 적용 안 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면소 판결 및 증거 부족에 의한 무죄가 선고됐네요. 혐의가 좀 다르죠. 자, 영상에 얼굴이 명확히 찍혀 있어도 머리 가르마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어떤 항변 내용이었어요. 네. 내가 아니라고. 예. 검사장 출신 김학의 씨에겐 유죄 선고가 불가능하네요. 참 골룸 내 경쟁 프로인 축덕숙덕 53회에서 주영민 기자가 축구부 운영의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감독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면 최종 의견에서 한번 다뤄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본인이 뭐 누구예요 이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영민 기자 네. 기억하겠어. 네. 좀 몰라요 잘. 누군지. 네. 김혜민 기자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강단이 있어 보이네요. 비디오 모그 칠면조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조회수 폭망했는데 감사해요. 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칠면조 영상 검색해 주시고요. 칠면조 영상이요. 정말 네. 김혜민 기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죠. 오프닝에 제 호르몬 얘기를 예. 그 개그 소재로 삼으려고 지금 방송만 잘 되면 우리는 네. 개그를 하지 않았어요. 내 가족도 갖다 팔 사람이야. 그럼, 어? 개그를 무슨 하지 상황이야? 않았잖아. 우리는 진지하게 논의에 확실해? 들었잖아요. 너 솔직히 안 웃겼어? 안 웃겼어요. 너 계속 수정이가 웃고 있어. 슬펐어요. 너 웃는 상이야 원래? 아 조커 같은 거죠. 아. 슬프지만 나는 웃는다. 뭐 이런 거죠. 감정 장애 이런 어. 거. 다음 댓글로 너 넘어. 웃는 거 간만에 본다. 너. 예. 휘문 LG님이 다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소개로 이 방송 알았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휘문 LG면 네. 변호사님 지인 아니세요? 아, 제가 LG LG 힘은 아니잖아. 아, 휘문 아니에요. 너 저는 어디- 휘문 부천 누구 고등학교입니다. 부천 아. 외고인가? 부천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인 예. 소개로 누굴까요? 휘문고는 저희 부천고랑 옛날에 96년도에 야구를 했었던 팀인데. 와. 이 다 지인 기억하네. 속의 지인이 우리 졌어. 넷 중에 하나라는 네. 소리는 아니잖아. 아 그게 아닌가 보네. 청취자가 지인일 수도 있겠지. 그렇죠. 네, 네. 야, 아, 너 이거 들어봐. 맞아요. 아, 저는 소개 잘 안 합니다. 저도 소개 안 해요. 아,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요. 저만해요. 오해한 것 같다고. 저만 정현석 알아요. 아니야 이게. 읽겠습니다. 모니터 해보니 일단 첫 느낌은 방송이 상당히 재미지고 내용이 알차면서 서로를 매우 잘 아는 10년지기 친구 네 분이 하는 것처럼 팀워크가 딱딱 맞네요. 잘 들어보셨는 건가? 어쨌든 자 깊게 가다가도 또 웃음 짓게 하고 그러네요. 서영락 대리 까까까 키역키역키역을 쓰시고 키역키역. 이거 요건 네. 카카카 아님 이렇게. 네, 용어 카카카 아닌 크크크. 예, 여러분의 된남 선우기 5천만의 된남 꾸안괴 한 문제 차이로 안 떨어지면 됩니다. 아 이거 제 그때 망언이었죠.부터 시작해서 구찌 수석 디자이너가 새로 와서 브랜드가 영해진 것도 알았고 셀린드는 선재 아나님 때문에 이미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에요. 받아야겠다, 너. 소녀 같은 반달 눈이 맑고 예쁜 혜민 기자님. 방송 중에 주무시니까 정현석 변호사님이 재치 있게 감싸면서 넘겨주고 진짜 잔주하고. 진짜 잔 거 아닌데. 유튜브로 보십시오. 예. 네. 선욱 변호사님이 썩은 드립의 대가님을 예의 있으면서도 은근히 매기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선욱이가 나를 은근히 매긴다 이거지. 예, 요새는 좀 이제 대놓고 매기. 예. 그러니까 선재 아나운서님은 목소리 자체가 통통 튀시고 너무 귀여우세요. 혜민 기자님은 비음 웃음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거 그만할게요. 자, 아, 해주세요. 아니 예. 근데 해줘야죠. 존경한대요. 네. 우리 선욱 변호사님이 알아보니 상당히 훌륭한 분이셨네요. 존경합니다. 이게 제 뭘 지인인가? 알아보고 네, 내 그래서 지인인가? 제가 지인이라서 뭘 했던 알아본 거예요. 거지? 아. 신용 정보를 알아봤나? 예, 알아보십시오. 예. 자, 썩은 드립의 대가님은 음색부터 웃기시고 음색. 네, 아, 음색? 저도 빵 터져요. 예. 서영락 대리. 예. 이덕화 아닙니다. 자, 메가로이어스 강의 오래 하셨네요.
동영상들이 조금 훑어보는데 얼굴은 나름 훈남, 생각보다 키는 약간 아담하시고 호르몬은 낮으시네요. 네, 그렇죠. 호르몬 낳고 내용이 절대 웃긴 게 아닌데 그 목소리 나오면서 혼자 그냥 빵 터졌습니다. 주변에 네 분 하시는 방송 홍보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아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 너무 애정이 진짜. 느껴졌어요. 진짜 그러게. 오, 좀 대단하신 꼼꼼하게 분이네요. 희문과 LG의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 희문고 그때 고등학교 그만할게요. LG 야구 팬이시겠죠? 예, LG 팬이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희문이 저 어제. 자, 마지막 댓글? 네. 뱃살 마왕님이 아니 다루셨습니다. 백 하나 더 있지. 아, 일단 이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한 짓을 생각하면 모욕도 아닙니다. 그자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주 좋게 표현해 준 거예요. 특히 이승만은 그 당시 하와이 이주민들이 헛간보다 못한 곳에서 먹고 자가면서 모아준 독립자금 및 이승만이 잊지도 않은 나라 명의로 발급한 채권으로 고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건 다들 알 거고요. 그런 자한테 모욕당할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단호하시네요. 아주 단호하시네요. 멍멍이 자식들이 맞아요. 근데 명예는 단호합니다. 누구나 있죠. 명예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내용이 그때 그 네. 100년 전쟁 안에서도 있었죠? 예, 그렇죠. 이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네. 예. 예, 마지막 댓글이 하나 있네요. 달아주신 분은 해사모. 네. 이름부터가 좀 올드한데요. 네. 요즘 무슨 사모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사모, 노사모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박사모만 아니면 쓰는 거지, 지금 아니 제가 일부러 뺐는데 뭐 지금 굳이 네.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그래도. 예. 읽겠습니다. 해사모님이 다루셨습니다. 해사모입니다. 닉네임 넘실. 네, 넘실. 김혜민 기자. 점점. 핵심을 점점. 기가 막히네. 참 기자야. 응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 느낌표 약간 다섯 매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읽으면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혜인 기자 이거 핵심을 기가 막히네. 참 기자야. 누가 쓰셨어요? 이러면 이제 비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근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참 기자가 좋은 용어로 쓰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참 아. 기자가 뭐예요? 참 기자. 참 진짜 기자. 진실된 기자 뭐 이런. 그런 어떤 의미로 참된 써요? 기자. 원래는 이런 그런 건가? 의미로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끼리는 그런 척하면서 뒤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거 음. 기자가 단 거네요? 그러니까 동종업계 분이 아닐 다루셨네요. 수도 있지. 누가 단 거예요? 혜민 이거? 기자님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잘 아, 솔직히 엄마는 혜민 아니에요. 기자님의 부모님을 의심했어요. 아니요 친구예요. 왜냐면 되게 친구. 어르신이라는 느낌 좀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아 본인 친구예요? 네, 좋아요 수를 좀 늘리려고 아. 너네 들어가서 아. 빨리 좋아요 눌러라. 왜냐면 그때 좋아요가 29이었거든요. 되게 30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서 눌러라. 그때 그것만 누르지 댓글 이렇게. 해사모. 우리 중에 최종 의견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혜민 기자. 원래 처음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분이 나도 좋아해. 밤 11시에 이렇게 그때 같이 술 먹고 있었거든요. 아, 같이 술 먹다가 달았다고요? 네, 네. 바로 팟빵 방송 회원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고 하트 달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회원가입까지. 회원가입 네. 진짜 농담 아니에요. 회원가입 또 그때 한 아. 거예요. 아 진짜. 술 취해서 단 거예요 이게. 참 우정이다 그렇죠. 참 기자. 이 방송 참 꼭 들으라고 우정. 해야겠네요. 그렇구나. 저도 작년에 방송 처음 했을 때 한동안 진짜 회원가입 엄청 시켰는데 팟빵에. 아 그래요. 또 좀 애정들이 사람 처음 하는 풀어가지고. 분들이 애정이 있다. 사람 우리는 풀어서.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처음에도 그때 안 좋아요 하셨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70개 나오고. 사실 저는 와, 처음에도 안 진짜요? 했어요. 안 처음에 막 했습니까? 댓글 달아 이런 거 전혀 안 했고 아. 예. 제가 댓글을 좀 달았었죠. 그냥 제 이름으로. 아 이름으로 아. 싸웠나요? 댓글로. 싸우지 싸우기도 했었다고 해요. 자 오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네, 바로 빨리 다음 하겠습니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시간 많아요. 아 그래요? 한 명만 없는 거. 사연이 많네. 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1회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김웅용 감독 말투가 뭐지? 지윤이도 가고 상민이도 가고 학휘도 가고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썩은 드립을 보여주시는 정현석 변호사, 언제나 상큼한 매력을 발산하는 김선재 아나운서, 이젠 전혀 위화감이 1도 느껴지지 않는 김선욱 변호사, 그리고 아직은 긴장하는 듯한 김혜민 기자. 하지만 곧 흑화될 것입니다. 덕분에 뭘 아시네 이분. 네,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바뀌었지만 사연 가뭄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기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세가 만기돼서 다른 집을 보러 다니는데 주인은 분명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사례를 꽤 많이 겪었습니다. 1,000만 원 깎아줄 테니 보지 말고 계약하자라는 조건과 함께요. 집을 보여주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그로 인해 집주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면 대책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 중 실제로 세입자가 보여주지 않아서 매매에 어려움이 있었고 적시에 돈을 융통할 수 없어서 은행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달래고 애원도 해봤지만 왜 자신의 생활권을 침범하냐면서 사람들한테 집 마음껏 구경시켜주게 다른 전세 구해서 나갈 테니 복비랑 이사비를 달라고 하고 500만 원을 주면 집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 진짜 야. 궁금해요. 나 진짜 궁금하던데 나도. 너 궁금해하면 안 되고 네가 답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무조건 비고고 나서 나 이런 보지 데 않아요?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법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내 소유권을 가진 그 건물인데 사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기간 동안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주인은 사실. 그래서 기간 동안은 그 사람에게 사용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소유권이 없어진 건 아니고 소유자는 자기 집을 팔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을 팔려면은 또 물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는 건 없어요. 규정돼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서로 좋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내가 그냥 막 집도 안 치워놓고 내가 막 상태도 안 좋은데 그냥 막 없을 때 아니면 자기가 없을 때 그냥 막 문짝 확 들어와서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사실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권에 주거의 평을 해치니까 그런 건 좀 문제인데 양해를 잘 구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법 규정은 없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이 좀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정해서 미리 사전에 구하면은 집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드는 생각이 그 옛날 이게 신의칙상의 부수적주의 뭐 하여튼 뭐 이게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자기도 언젠간 나갈 건데 다음 이제 세입자를 위해서 이제 계약서상에는 명시적으로 있지 않지만 네. 이제 임대차 계약의 어떤 본질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당연히 물건을 보고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그럴 테니. 그래서 그걸 임대인에 대해서 그걸 협조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그러니까요. 충분히 구성을 하면은 오히려 임대인이 이 사람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 뭐 여기 보면 애꿎은 이자를 내신다고 하면은 인과관계를 잘 입증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자 그러면은 이 사연 가신 네. 분들은 김선욱 변호사 법무부인 해마루로 네, 해마루 있습니다. 전화주시고요. 김선욱 해미르라고 변호사님.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아니고요. 수임료가 비싸지만 해마루입니다. 한 절반 정도로 깎아주실 거죠. 예, 제가 어쨌든 사연을 청취자 할인? 1회부터 듣고 계시니까 청취자 1회부터 듣고 계신 그러니까. 거를 이제 제가 반영해서 이제 충분히 제가 너 보고 이랬어. 언제나 상큼한 매력을 발산한다. 잘못 읽었네. 그건 선제구나. 예, 전혀 예.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어. 전에 저한테 위화감이 있으셨다는 거니까요. 이건 좀 약간 또 이게 또 마이너스 감안을 좀 부분이 또 해야겠네.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착수는 부분도 뭐. 이제 근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 9만 원 정도로 해주시죠. 예, 예. 그래봤자 그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죠. 뭐. 근데 금전 받는 건 목적은 아니고 이게 네.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내용 증명 그렇죠. 보낸다든지. 예, 예. 그럼 지금 이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이 끝날까요? 안 재판은 끝나죠. 아니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거죠. 내용 증명. 변호사 네, 이름으로 뭐. 보내면 네. 왠지 맞는 말 같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네. 버프가 웬만하면 있죠. 해줘요? 그리고 틀린 말 쓸 건 아니니까. 네. 아이고. 아침 안 배고프신 먹어서 아침 안 먹어서 꼬록스. 지금 이게 아침 안 먹어서. 선홍이가 준비한 효과음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꼬르륵 해가지고 와 이번 거 좋다 이랬는데 두 번째. 네, 같은 분이시죠. 요즘 건물 아니 금연이잖아요. 저희 회사는 건물 울타리 내가 전면 금연이라서 무조건 울타리 밖으로 한참 걸어 나가야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하려는데 제 차 뒤에 누가 한참 서 있다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다가갔는데 똥누다 나온 건가요? 차를 주차해두고 누굴 기다리는 듯한 남자였습니다. 나이를 미루어 보아 회사 여직원 남자친구로 추정.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제 인내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뒤로 가보니 담배 꽁초와 가래침이 그때 바로 뭐라고 했어야 하는데 심증만 일지 물증은 없기에 망설이면서 꽁초 한 번, 남자 얼굴 한 번, 가래침 한 번, 남자 얼굴 한 번 쳐다봤습니다. 눈 많이 줬나? 그러다가 남자가 자기 차에 쓱 올라타고 가버렸는데 회사 사람 지인을 괜히 의심하면 안 되니까 불박을 까보자. 영상이 있다면 증거로 수소문하자 했더니 이 거지 같은 블랙박스가 충돌 이벤트와 주행 특화 설정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로 공개 수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차량 번호 땡땡땡땡 차주분이 11월 25일 오후 8시경 차 바로 뒤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지인분 계시면 주의 전달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왜냐하면 차 뒤에서 담배 핀 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뭐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은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좀 잘못된 행동이긴 한데 이 정도 올려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물어줄 일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 그러네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요. 그러기도 흡연하지 하고. 말자. 이거 주차장에 사실 흡연하면 안 밀폐된 되는 공간이라서 네. 어우 그 갇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잘 안 하면 아파트에서 네. 몇 호 분리수거 잘 하세요 이런 거 써붙이면 또 그런 것도 네. 좀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EX, 아니면은 CU. 남자친구로 추정되면 사랑은 되지만 흡연은 안 돼요. 이렇게 표어로 옛날 사랑은 스타일. 돼요? 거기서 사랑만 하세요. 거기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 이걸 김혜미 기자 흑화의 조짐이 좀 보이시는데 근데 이상 네, 지금 그렇게 굉장히 차 뒤에서 키스를 하고 표어, 이런 생각한 거 표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네. 빠르게 정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보니까. 표어로 갑시다. 네. 선재는 지금 너도 그런 뜻은 표어로요? 아니었지. 아니었어요. 차 뒤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 저는 얘기하는 거 인류애를 아니었지. 말했어요. 인류애는 인류애적인 아니었잖아 솔직히 관점에서. 너도. 네. 그 자유평등 박애, 그쵸? 프랑스 아 정신. 근데 제 선재 맞아. 말을 딱 들을 때 기호팀의 나는 정신이죠. 남성 호르몬에서 자유평등 부족해서 박애. 그런지 그냥 너희 둘이 사귀는 건 좋지만 뒤에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이. 김 기자는 아니시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아, 진짜 모든 거 다 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이럴 사연. 때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지금 변명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보통 관례상 홀인원을 하게 되면 동반자 운동 비용, 그린피, 캐디피 등을 홀 인원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회원권 없이 했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후에 식사까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식당에 가짜 발행 영수증을 첨부를 한 건데 이건 그래서 똑똑하네. 홀인원 보험을 들기도 한답니다. 난 골프를 안 치니까 음. 그래 난 그래서 홀인원도 하고 돈도 받고 좋겠다. 난 축하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비용이 나가니까 주는 거네. 이분들이 그런가 쏘시나 봐요. 보다. 약간 하신 네. 분들이. 골프 치는데 손흥민 너 왜 몰랐어? 너 아직까지 해본 적이 우리 없어요. 사회구나. 홀인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규정 타수 안에도 뭐 아직은 못하니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네. 골든벨이라도 한번 울려. 골든벨이요? 여기 어디 뭐 하나 갖다 주세요. 도전 다이소에 골든벨. 사가지고 네. 이거 아무도 몰랐네요. 그죠? 음.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해봤으면 좋겠다. 보험 들어. 보험이요? 좀 실력이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넘어갈게요. 네. 네, 화제의 판결 코너죠. 우리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고 네. 아나운서님 읽어 주세요. 네.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내려쳐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요. 그 후에 자수를 했다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60대 남성 A씨는 사귀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함께 돌아와 말다툼을 했는데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2, 3회 가격했습니다. B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사망한 줄 알고 도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A씨가 지인 C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여자친구가 쓰러져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 C씨가 집으로 갔고 B씨를 발견해 신고를 했는데요. B씨는 전치 15주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에 자수를 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선 A씨의 자수가 형의 감경 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1심은 징역 4년,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겠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에는 감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수 같은 경우는 형법 52조에 자수를 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을. 캔이네 캔. 그렇죠. 캔.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처벌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감경을 해줬지만 2심에서는 그냥 감경을 전혀 안 해준 거죠. 아마 전과는 이 사람이 없었나? 어쨌든 뭐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감형을 해주기로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이것은 어느 범죄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심이 아무리 너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도 이거는 6년은 실형 살아야 된다. 대법원은 잘했다. 2심이 잘했다. 뭐 이랬던 사건이죠.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이 A 씨가 여자친구가 쓰러져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을까요? 증언.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게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되는. 되기 위한. 근데 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주요 맞아요. 단서가 되지 근데 않았을까? 아주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죽은 것 같다는 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나니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이어서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은 것 같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인 미수가 되려면 처음에 이런 행위를 할 때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 말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의미는 있어요. 근데 네. 그보다는 오히려 아령으로 머리를 두 번 세 번 음. 내리쳤다. 그러니까 아, 행위 그래요? 모습이 그 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죽이려는 아령은 미필적 고의 무조건 정도 죽을 수 있었던 있지 거죠. 않아요? 그 아, 이거 미친 아무리 땡땡이죠. 적은 무게여도 1~2kg여도 무게감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60대 근데 남성이 그러니까 60대 60대신데 뭐 아령의 뭐 어느 부위로 가격을 했는지 아령 무게 얼마인지 이런 거 봐서 그러니까 왜냐면 아령이 뭐 되게 가벼워요. 뭐 500g짜리가 제일 가벼운 건가요? 맞나? 네, 그럴걸요? 여자들이 쓰는 거. 그렇죠. 저도 그거는 쓰고요. 약간 저도 고민. 500g 쓰시나요? 네. 제 지금 근력이 그것도 호르몬 때문인가 보다. 호르몬 때문인가 보다. 네. 그렇죠. 네. 오늘 계속 호르몬 얘기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시작을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완벽한 빅픽처, 빅픽처. 이 빌드업을 위해서. 자, 오늘 화제의 판결은 판결문 하나로 짧게 네. 넘어가고요. 아, 마지막 코너죠. 집중 탐구 코너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학의 사건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 엄청 오래됐잖아요. 몇 년 동안 오래됐죠. 쌓여 있었죠. 음. 우선은 사건 일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요? 네. 2013년 3월에 그 당시 이제 언론의 기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라는 사람이 강원도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여기에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게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김학의는 성범죄 이제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윤중천은 뭐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한 거죠. 네, 검찰이. 맞아요.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검찰에 고소합니다. 이게 특수강간 혐의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그때 당시에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고요. 법원에 이 여성분이 재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합니다. 2018년 4월 작년이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선정을 하고 여기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출석하지 않고요. 며칠 뒤에 그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려고 공항에 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법무부가 갑자기 그 나가려는 김학의를 붙잡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잡았다 했고요. 요놈.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여한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이 됩니다. 처음에 그 윤중천을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씨에 대해서 5년 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했고 또 영장 청구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윤중천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때는 또 법원이 발부를 해줬고요. 그 뒤에 이제 성범죄 혐의로는 기소를 못하고 뇌물 혐의로 김학의 씨를 이제 구속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 윤중천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김학의 씨한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네, 했죠. 검찰이. 네. 네, 법원은 윤중천에게 징역 5년 6개월. 그다음에 성범죄 혐의는 면소,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또 김학의 씨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죄 성접대 혐의는 이제 공소시효 도가로 면소인데 어쨌든 처벌을 네, 못한 거죠. 맞아요. 네. 좀 그래서- 허무하다. 그런 의견이 그쵸. 많았죠. 네. 네. 여태까지 끌어왔고 여러 번 수사를 했는데 왜 이게 그 처벌을 받지 못하냐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럼 왜 그 판사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김학의 씨가 뇌물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제하고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과 그 다음에 성접대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억이 네. 넘네. 1억이 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건넨 그 뇌물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 3천만 원과 1억 원을 따로 떼서
봐야 돼요. 우선 1억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김학의가 2006년에서 2007년에 윤중천 씨를 통해서 만난 여성 1이 있습니다. 그 여성과 한 1년여 동안 성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윤중천이 여성 1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줍니다. 어떤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어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해서 그 돈을 여성이 회수했는데도 이걸 다시 윤 씨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네, 빌린 그렇죠. 돈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윤 씨가 여성 1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횡령 혐의로. 그랬더니 여성 그 1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김학의에 대한 일 세상에다 말해버린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그 윤 씨가 이 사건을 취합니다. 근데 이때 김학의 씨가 그 윤중천에게 돈을 돌려받지 말아라, 네가 한번 봐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윤중천이 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주장했었어요. 지금 그런 거죠. 뭐 네. 윤중천 입장에서는 1억의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여자한테. 그쵸.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김학의가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으면 이건 누구의 돈인가? 1억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윤중천은.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채무 면제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1억의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뇌물은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가도 이제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그 윤중천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법원에서 했던 진술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성분에게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용서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김학의 씨한테도 형 그 사건 돈 안 받고 고소 취소장 내줬어요. 잘 마무리했다.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고 말했다고 검찰에서는 했지만 법정에서는 전화한 것조차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법원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 너무 표현이 추상적이고 이거를 뇌물로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술을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할만한. 아 전혀. 할만 해줘. 네? 추측이지. 근데 뭐. 나는 궁금한 네. 게 네. 이분들이 얼마나 돈이 뭐 둘 다 많은 분들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뭐 1,000원이면 그럴 수 있어. 받지마 나 10,000원 정도로 하자. 만 원, 만 원. 10,000원 정도면은 그냥 네. 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갚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밥 그치. 먹을 때도 그냥 그냥 나중에 나중에 이런 사죠. 근데 어. 1억에 그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런 설사 거?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해도 음. 1억이라는 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대가가 없다고 보기가 너무 없다고 어려운, 보기가 그러니까 어렵다. 일반 상식적인 그쵸, 맞아요. 말을 그렇게 했어도 말이에요. 원래 그 우리 법에서는 권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게 민사적인 권리든 뭐 공법상의 권리든 간에 권리 포기는 엄청나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만으로는 사실은 권리 포기를 인정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명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면 포기한 걸로 보려면 네, 보려면 그렇죠. 근데 이게 채무 면제라는 거 여기 지금 김선재 아나운서가 잘 지적한 것처럼 5,000원, 만 원, 뭐 5만 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채무를 면제해 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뭐 명시적 뭐 이렇게 고소장을 넣었는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뭐 취하를 했고 고소장을 넣었는데 취하를 하고 뭐 그 이후로 뭐 어떠한 뭐 청구도 안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뭐 가령 이렇게 윤중천 씨가 그 여성한테 야 내가 너 1억 그냥 까줬으니까 그냥 뭐 우리 뭐 저기 차관님 잘 모시고 살아라 뭐 그러니까 김학의 잘 모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뭔가 확실하지, 채무를 이거는. 면제해줬다는 게 확실한 게 나오는데 그게 없고 뭔가 진술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제를 해준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리. 그렇죠.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진술이 이렇게 계속 근데 바뀌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어려운 이렇게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네. 저는 돈도 없지만요. 네. 그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돈을 되는 떡- 사람은 떡밥을 뿌려는 그러니까 성을 해야죠. 예. 뭐 사실은 네. 당장 뭐가 급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윤중천 한다기보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중천 먼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투자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것도 있죠. 내가- 이런 사람 알아두면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나도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투자를 한 금액이 나중에 너 있다면 앵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사장님도 돈은 죄송합니다. 그런 돈 그런 거는 뭘로 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게 대가성이 이제 오늘 입증이 핵심이야. 돼야 되는 음. 그게 오늘 그러니까. 핵심인데 나는 근데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부분- 뇌물이 되는데 그냥 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거는 처벌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걸 처벌하는 게 김영란법인 거고 이 사건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으니까 뇌물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지. 이게 사실 뒤에 나올 핵심 주제죠. 네. 청탁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네.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김학의 씨도 그 당시에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 잘 마무리해라라고 뭐 좀 자세하게 검찰에서 말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또 그 자기 진술 바꿨어요. 근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그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검찰 단계에서 한 건 진술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증거 능력을. 그쵸.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뒤바꿔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인정받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 진술이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예지만 네.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검찰 조사 받을 때는 계속 부인하고 최대한 해봤다가 기소되고 법원 갔는데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인정될 것 같으면 자백하는 그런 음. 구조가 되게 루틴한 구조가 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법원은 검찰에서 너 왜 부인했어?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양형을 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근데 요거 네. 일단 드는 생각은 이제 주변에 제3자의 진술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피고인의 진술이 이제 검찰에서는 자백을 했다가 법정에서 부인을 하면은 뭐 질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3자 오랜만이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이런 신조 이거 어제 근데 이제 제3자 진술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학의의 진술이 바뀐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죄 심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다른 제3자 진술이 확실하면은 그렇지. 오히려 바꾸면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막 흔들려 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나요? 뭐 수사기관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해오다가 뭐 법원에서만 갑자기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법원이 안 믿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건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1억 원은 그러면 어쨌든 날아갔네. 네,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네. 1억이 날아갔어요. 정확한 이게 표현이에요. 안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1억 원 뇌물죄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공소시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조사해 보니까 일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그 뇌물 액수가 1,000만 원을 넘으면 7년, 1억 원을 넘으면 15년이에요. 근데 이 사건 벌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정도예요. 그렇다면 걸리네.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1억 원 이하면 미만이면 이 사건은 아예 수사조차 기소조차 안 되는 기소를 거죠.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 묶은 게 3천만 원 플러스 이제 성접대였거든요. 그 두 개는 그 뒤에 이루어진 거고 또 액수도 적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여기에 묶어서 같이 그 15년이라는 공소시효에 딸려간 거예요. 근데 1억 성접 때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1억 원이 날라가 버리니까 나머지 성접대와 3천만 원도 날라갔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시효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시효를 놓고 보면 어쨌든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그렇지. 네. 제가 이게 이례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법원이 그 두 개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안 했대요. 3천만 원 부분. 3천만 원과 뇌물. 아니 이례적이진 뇌물이래 않아요. 성접대. 이례적이진 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해서 날릴 때 사실관계를 언급 안 하는 게 아 일반적이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 속 뒤에서 얘기 네, 나오겠지만 인물이 가르마 가르마. 예. 그거를 오히려 언급한 게 음.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주로 뭐 A4 한 페이지 맞아요. 정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재판장이 이걸 언급한 거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쟁점하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네. 해보시죠. 예. 게다가 이제 뇌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성이 필요한데 그 대가성으로 붙인 게 그 수사 사건 조회예요. 2012년도에 갑자기 5년 건너뛰죠. 5년 뒤에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수사 사건 진행 상황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건너 부탁해서 다시 건너 그 사건 진행 상황 조회가 됐어요. 조회 결과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법원은 좀 이게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하지만 왜 이게 굳이 이렇게 고위직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거냐. 사실 사건 조회는 일반 직원들 계장님 다 할 수 있거든요. 굳이 그 윤중천이 김학의를 통해서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그 얘기 있었을까? 하기 전에 좀 설명을 해주면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청탁 어떤 뭘 해달라라는 거 대가성이란 말 하잖아요. 네. 이걸 하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면 뇌물인데 뇌물을 일단 먼저 아까 선재가 얘기한 건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그냥 잘 보이려고 투자를 고위직이니까 했어. 투자를 한 것만으로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처벌 받아요. 김영란법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뭔가를 도와주면 그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뢰후 부정처사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인정됐으면 네.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짜치다. 이거 아닌가요? 수사 그런 것 같은데. 결과를 조회해 주는 것이 뭐 대단한 뭐 청탁이냐라고 했을 네. 때 이게 뭐 누구에 관한 처벌 결과를 바꾸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다가 네. 아까 얘기하신 게 그거죠. 박땡근이라는 사람이 20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굳이 현직 고검장이고 뭐 과거에 자신의 상급자였던 피고인에게 조회를 부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인연 있는 검사나 검찰 공무원이 많고 사건 조회 정도는 다 하니까 그렇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제 윤중천에 대한 뇌물은 다 이렇게 무죄로 끝났고요. 나머지 뭐 사업가나 저축은행 회장 이것도 그 뭐 일부 그 수수한 금품이 인정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대가성, 공소시효 이런 데서 다 깨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뇌물 부분 다 무죄가 났고요. 동영상은요? 네, 그렇죠. 동영상은 사실 동영상을 네. 통해서 이게 범죄 여부보다 김학의가 맞냐 안 맞냐가 사실 사람들의 되게 관심 맞아요. 사안이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근데 네. 나는 궁금한 게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거의 매일 메이크업이나 음. 헤어 아티스트들한테 받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이가 계속 들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 머리를 가르면은 그쪽이 빈다? 이게? 정말이에요? 한 탈모가 방향으로만 된다고? 가르마를 한 방향으로만 탈모가 하면 된다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노출이 있고 계속 열을 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요, 살짝. 지금 보지 그림상 마요. 어느 부분이죠? 보지 마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가끔 알 것 같네요. 바꿔줘요. 알 것 같네요. 가끔 바꿔줘요. 그래야지 아. 볼륨도 더 잘 살고 그렇다고요. 가르마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을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김학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지. 옹호하는 게 아니죠. 아니지. 그 바뀔 수 있다. 그쵸. 가르마는. 가르마는 그럼 그렇게 바뀔 수 영구적인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되게 거예요. 검사들은 가르마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그죠? 머리를 네.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어. 좀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그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 9번을 보시면 이제 그 휴대전화 사진을 찍을 때 그 당시에 좌우를 상하 대칭을 바꿔서 찍었을 수도 있고 저장했을 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좌우 아이폰인지 대칭이. 뭔지 모르. 그다음에 이걸 다시 다른 휴대폰으로 찍었을 수 있거든요. 음.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좌우 대칭이 또 바뀌었을 수 있다. 제 생각엔 좌우 대칭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가르마는 네. 한쪽이신 것 같고. 네. 네. 가르마 한쪽이고. 되게 잘 안 바뀌시던데 그 정도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은. 맞아요. 제 경험에 그래요. 네. 약간 네. 이미지니까 이미지니까 그게 잘 안 캐릭터. 바꾸더라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주면 되게 작은 글씨잖아요. 그죠? 그쵸. 글씨체로 A4 용지 거의 한 페이지 분량으로 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왜 김학의가 맞냐에 대해서 네, 열심히 그 이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타이핑을 쳐봤는데 보면 이제 1번부터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윤중천과 여성 1 이 사람이 계속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김학의가 맞다라고 여러 번 명확하게 진술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제 법정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누가 피고인의 봐도 얼굴형 법정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피고인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다. 그날 또 기사에 사진 찍혔나 봐요. 그 사진과 매우 유사하다. 그다음에 같은 날. 아 네. 같은 날에. 네 어휴 그날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 일을 하네 이 사람 네. 진짜. 네.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제 지금 뭐 4번, 5번 뭐 이런 내용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이 유출. 김학의한테까지 그 유출이 됐는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 윤중천의 조카가 이 영상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윤중천이 여기 보시면 제가 열심히 쳤는데 못 찾겠네요. 하기영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윤중천이 화를 내면서 저장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카에게. 네네, 너무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있어요. 김학의와 김학의의 처 이분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성 1, 윤중천의 지인 등 뭐 연락을 휴대전화에 했죠. 네네 이런 명의로. 여러 분들에게 연락한 상황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윤중천이 아닌 거면 네, 뭐 대- 대역을 썼거나 아닌 그쵸. 거면 펄펄 뛰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진 그쵸. 않겠죠. 네 여보 나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뭐가요? 그 와이프한테는 일단 그랬겠죠. 와이프- 아니라고 해야죠. 와이프 아니라고 해. 그 아이 그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남편으로서 어쩔 수 없네. 와이프 물어봤어요. 빙의하지 마세요. 맞아도 아닙니다. 되니까. 하기 빙의. 맞아도 되니까. 맞아도 되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끝까지. 그래요? 와이프한테 얘기한 건 일말에 진술의 그건 신빙성이 없죠. 믹서요. 누구나 아니라고 네. 할 그건 거니까. 여러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라고. 근데 보고는- 저는 궁금한 게 네. 각주를 이렇게 구구절절 네. 사실 쓸 거면은 본문에 쓰지. 그죠? 왜 네. 그랬을까? 변사님들 알려요. 왜 그랬을까요? 사건이랑 먼저 얘기해 주세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드는 생각은 일단은 판결문을 쓰는 주요 구성 요소에 네. 요거를 본문으로 넣기가 좀 부담이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쓰긴 써야겠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 각주를 한 페이지 이상 쓰면 통상적으로 우리 변호사들 준비 서면 쓸 때 각주를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면 판사 나중에 하건데 저희 뭐 이거 너무 조그매서 읽기도 힘든데 본문에 넣어달라고. 근데 이제 각주에 넣는 목적이 있죠. 사실은 이게 뭔가 이제 사건의 요중 사실, 이게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요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 동영상이 이제 김학의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가 이 유무죄 판단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본문에 넣어서 부연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데 본인이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너무 누가 봐도 본인이 맞는데 이제 부인을 네.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확실히 법이 다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구나. 모든 그럼요. 것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왜냐면 이게 여튼 재수사를 지시를 내려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허무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법이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테두리가 아닌 곳도 많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많죠. 들더라고요. 최종 의견을 하다 보면 하면 특히나 그냥 변호사 업무만 할 때 모르겠지만 법이 절대로 만능이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법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법적 판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네. 판결을 사실 비판할 생각은 저는 별로 없거든요. 음. 공소시 완성된 건 완성된 거고 증거가 불충분은 뭐 그런 거고 성범죄 부분도 사실 좀 그 박준영 변호사님도 뭘 썼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 박준영 변호사의 말이 뭐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성범죄라는 것도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학의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 여튼간에 그렇게 말해도 나 고소 안 되죠. 김학의 그 나쁜 놈.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높으신 분들 내지 돈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여튼 뭐 공소시효든 뭐든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네.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노가 더 그런 크죠.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죠.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사실 법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혼낼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근데 그쵸. 나보다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좀 그런 조금 허무함 이런 게 그래서- 드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럼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제때 음. 제대로 했어야지라는 음. 결국 그걸로 돌아가게 사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좀 약간 네. 드는 생각은 음. 공무원인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을 때 네. 처단하는 방법은 형사처벌도 있지만 징계가 있거든요. 파면, 해임, 뭐 견책, 뭐 정직, 형사처벌보다는 못할 뭐 수 있지만 못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징계 사건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징계를 한쪽을 대리하고 저쪽 징계 당한 사람 쪽이 공격을 들어오죠. 네. 징계가 부당하다 하는데
제가 김학의 사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원 면직을 했죠. 요 사건이 불거지니까 네. 차관에 이거 한마디로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야.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이제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고 얘를 징계로 해가지고 파면을 해버린다거나 형사처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짜 그때 뭐 불기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형사처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해서 파면해가지고 이제 뭐 연금 다 삭감하고 완전 이게 정말 공무원으로서 완전 불명예지거든요. 파면은 왜 그런 식의 조치를 그 당시 정권이 안 했는지가 꼴이 다르죠. 사실 진짜 핵심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사표를 다 수리를 해줬거든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할 수 있었으니까 뭐 충분히. 형사 판결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진짜 연금을 못 받고 이런 게 정말 공무원이 되게 큰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한 게 전 되게 화가 나요. 저도 진짜. 이 사건 네. 평가하면서 이제 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뭐 도의적으로는 확실히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도의적이란 단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너무 김학의 씨가 명백하게 한 행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약한 말인 것 같아요. 도의, 그쵸. 도덕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아예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요. 거의 맞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다른 법 제도의 이유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게 사실 명확히 말한 그 부분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또 김영란법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판결로서는 처벌하진 못하지만 불법 행위자예요. 범죄자고. 그러니까 범죄 참 뭐 모순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죄 판결은 안 나오지만 이 범죄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 근데 우리가 막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사 결정권자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내 사람이고 나를 많이 도와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좀 그때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모르고 그냥 의원 면책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윤중천 씨 사건을 이제 재판을 했던 손동환 부장판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징계도 사실은 시효가 있어요. 5년 되게 짧거든요. 나 왜 이해가 안 돼? 징계가 시효가 너무 짧은 게 네. 공무원이. 근데 아마 이 2000년 별장 성적 때는 아마 되게 징계 시효보다 좀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네. 요 판결문 보면 다른 이 혐의들이 엄청 많은데 그건 또 시효 안에 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그때 다 밝혀서. 근데 녀석을, 만약에 그 시효도 안 지났고 김영란법도 있고 했다면은 뭐 그러면은 지금으로 놓고 봤으면 그러셨다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지금 그럼 받았을까요? 감옥에 오래 계시겠죠. 사면 당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은 되게 요새 이런 고위급 사람들이 노리는 게 사면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구미에 맞는 정권이 왔을 때 사면을 노리는데 사면도 아마 안 될. 그럼 10년 예, 이상은 예, 될까요? 거의 뭐. 우리 김영란법 한번 지금 처벌 조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0년까지는 아마 근데 안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한 8년, 7년 정도,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 박준영 변호사님 얘기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도 뭐 검찰의 수사가 아예 잘못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윤중천과 사건 속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을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합니다. 한편 여성들의 피해만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할 때는 판결 속 사실관계의 대강이라도 알고 해야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무서우니까. 네. 근데 요새는 좀 요새 최근에 좀 정치적 이슈 많잖아요. 네. 뭐 여러 정치적 이슈이든 아니면 그게 우리 나라 큰 전체적인 민주공화국의 문제이든 간에 이슈가 많은데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뭐 특정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많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뭔가 발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뭐 어떤 협박이나 뭐 대댓글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도 저도 처음에 뭐 피니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 쫙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여기 박준일 변호사 쓴 것처럼 뭐 여성에 대한 성착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사실 되게 엄격한 요건하에 판단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사실 분노로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이 박준일 변호사도 이게 뭔가 서두가 되게 긴 게 뭐냐면 두려운 거거든. 아, 그렇죠. 자기가 이걸 썼을 때 어떤 폭풍이 폭풍이. 두려워서 서두가 너무 길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아, 네. 요즘에는 자기 의견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네.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힘들죠.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공소시효도 없어요, 맞아. 있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같은 정치인들이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덜 분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건 전혀 침묵하고 예를 들면은 뭐 판단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안 분노할 일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좀 씁쓸합니다. 여러 면에서.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2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측이요?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나는 내가 검사라면은 그 윤중천 1억 부분 있잖아요. 그 채무 면제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어떻게든 근데 이게 이미 뭐 할 말 하안이긴 한데 아 그 진술이 또 2심에서 또 바뀌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항소는 하겠지만 네. 굉장히 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음. 수뢰의 부정처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렇게 사건 조회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부정처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이게 네. 저도 기소 내용을 보면은 뭔가 고민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각오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검찰에서 좀 열심히 하면은 글쎄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열심히 있나요? 바뀔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뭐 너무 법원의 판단이 남은 거죠. 예. 네. 예. 한번 2심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도 좀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진짜요. 예. 우리라도 얘기해 봅시다. 아, 전 진짜 그때 왜 파면을 안 했는가 정말 궁금해. 그러니까 이거 그분 얘기가 나올 네. 수밖에 없는데 왜냐 그분이 워낙 아끼던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나비 효과에 근데 이게 제가 다 예, 예. 듣기로는 예.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덮었죠. 알면서도 덮었고 덮었어요. 그 예. 뒤에 임명했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분이 18번이 있는데 그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동영상에 나온 노래가 그분이 18번이야. 노래 부르면서 맞아 들었어요. 네. 예. 그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아는 거야. 이미 이 음. 사람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기 오히려 때문에 더 잘 알겠죠. 음. 예, 우리보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근데 그거를 다 덮은 음. 거죠. 법무부에서 왜냐면 징계 소추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안 맞아. 하고 네. 파면을 하고 음. 왜 안 한 거야? 첫 단추부터 좀 네. 잘못 깨졌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씁쓸함만 남는. 씁쓸한 너무 씁쓸해. 씁쓸함과 예. 처음에 호르몬 얘기 호르몬만 시작했다가 호르몬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씁쓸함을 오늘의 빌드업은 호르몬을 향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 아, 그렇죠. 네. 호르몬 네.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쵸. 호르몬가 저희가 문제가 아닌 것 진짜 같아요. 저희가 네, 세운 어쨌든, 어떤 이번에 그 약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어쨌든. 컨트롤을 예, 잘 하고요. 그치. 건강 관리도 맞습니다. 잘 하고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오늘도 1시간이 넘었는데 네. 여태까지 열띤 토론과 네. 의견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정현석 변호사님 한마디 하시죠. 어디 어디 갔죠? 갔어? 그냥 어디 찍어서 안 갔어?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